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 그리고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를 한다, 살 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근육을 빼는 게 아니라 지방을 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 그리고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가 풍부한 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비만인들의 몸속 효소 상태를 봤을 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리파제가 상당히 결핍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효소가 지방 분해 효소가 많이 있으려면 전체적으로 몸 전체에 효소가 많아야 되고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네, 효소는 어디서 만들고 누가 만들까요? 가장 중심적으로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에 대해서 합성, 저장, 변환시키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늘리는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육을 합성하고 근육 단백질을 늘리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중심에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장기가 튼튼해야 지방이 분해되고 근육 합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고기만 먹었다고, 동물성 단백질만 먹었다고 근육질의 몸이 되면 매일 삼겹살 먹으면 우리가 다 근육질이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근섬유가 점점 확장이 되도록 몸에서 잘 합성이 되고 또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육을 늘려야 돼 하면 이제 단백질을 선택하시는데요. 그보다 먼저 몸에 지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간 건강에 집중해 주는 것, 그리고 근육이 합성될 수 있도록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간이 튼튼해지려면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먹지 않아야 돼요. 가공식품은 다 간을 망가뜨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첨가물들이 간의 해독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공식품 대신에 이제 과일, 채소, 견과류, 콩류, 버섯류 이런 식물들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식단에 반드시 식사로서 과일을 먹는 습관, 또 밥을 드실 때는 채소를 또 콩이나 버섯을 많이 곁들이는 습관, 이게 바로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늘어나는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하게 되는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과식은 치킨, 피자, 양념이 많은 그런 음식 반찬들 이런 게 많이 떠오르죠. 또 빵이나 고기 이런 것도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이런 음식들은 과식을 하기가 쉬워져요.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탄단지가 많고 양념이 많이 돼 있고 굽거나 튀긴 조리 상태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음식은 과식이 잘 안 돼요. 어떤 음식이냐? 과일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채소 샐러드로 과식이 잘 되나요? 네, 순수한 음식은 과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과식의 원인은 이렇게 굽고 튀기고 양념을 하고 이런 음식들에는 공통적으로 효소라는 것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식이 안 되는 음식들을 보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효소가 가득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효소가 많은 몸을 만드는 것이 생명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생명의 중심에는 바로 효소가 많은 몸이라고 할 수 있죠.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금세 효소가 보충이 됐기 때문에 과식이 안 됩니다. 과식의 원인은 효소 부족, 효소 결핍이다. 조리된 양념이 많은 음식들, 죽은 음식들이 과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식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무조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살아있는 형태. 살아있는 음식이 뭐예요? 살아있는 그런 생선, 회 이런 걸 말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물론 요리한 그런 생선보다는 살아있는 회가 효소가 많이 있죠. 살아있는 음식은 먼저 식물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 과일도 끓이거나 보통 과일을 말리거나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먹게 되죠. 수확한 과일, 사과, 오렌지, 귤, 배 이런 모든 것들 바로 살아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일을 하루 식사에서 500g 이상 2kg까지 드셔주시면 폭식과 과식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마다 쌈채소를 드시거나 또는 채소를 샐러드로 드시거나 그리고 견과류를 같이 드시는 방법, 들깨나 참깨나 아마씨 같은 씨앗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실수록 폭식하지 않고 또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바다에 있는 해조류, 버섯류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제주도에 이제 해녀분들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데도 해녀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이 없습니다. 네, 바다에 있는 살아있는 해조류, 살아있는 건강한 그런 해산물을 많이 드셨기 때문이라고들 하십니다. 과식과 폭식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밥상,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뭐 견과류, 씨앗류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변비 원인 항상 너무 다양한데요. 네, 큰 부류로 보면 변의 내용물에 식이섬유가 결핍됐을 때, 그리고 장 연동 운동이 되지 않을 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장 연동 운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원인들이 있죠. 약물을 또 오랫동안 드시거나 또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장이 이제 수축이 됐을 때,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됐을 때도 장 연동 운동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선택할 방법은 일단은 장 내용물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장 내용물이 부드러워지려면 보통 이제 고기나 빵이나 이제 우유, 흰 쌀밥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부족하게 돼요. 이 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식이섬유입니다. 물과 함께 이 고형물들을 팽창시켜서 장 내용물을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의 펙틴, 해조류의 알긴산, 버섯의 베타글루칸, 돼지 감자나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비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음식 성분이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장 연동 운동도 활발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나 걷기도 필요하고요. 장 마사지. 사람의 이 손으로 내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장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 마사지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은 질병으로부터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되면 약을 먹고 또 당연히 병에 걸려야 되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이유는 내 몸에 독소가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과일류와 또 채소류, 또 버섯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의 음식 즐겨 드시면서 온 가족과 함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